자, 이제 정적분을 갈게요. 부정적분이랑 좀 비교가 되겠죠, 아무래도. 또 정적분도 있고 부정적분도 있는 거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우리가 부정적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쵸?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이고 이건 순수하게 무슨 의미밖에 없다. 그냥 미분 거꾸로라는 의미밖에는 없어. 순수하게. 다른 의미는 그냥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게 될 정적분은 여기 어떤 범위가 붙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생깁니다.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 생겨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래 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이거를 윗끝. 알겠지? 구간의 아래 끝, 윗끝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자라고 하면 이제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구간을 말했기 때문에. 그냥 fx를 적분하자 하면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미분의 역연산이랑은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어떤 의미가 생겨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 오늘 중으로. 일단 얘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넓이와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일단은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갖는 의미. 자, 우리가 편의상 1부터 3까지 fx, dx라고 한번 가볼게. 알겠지? 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치자, 얘들아. x가 여기가 1인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3인 구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여러분, 원래 부정적분에서는 이 dx가 순수하게 어떤 역할이었냐면은 그냥 적분 변수를 지칭해 주는 것에 불과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얘는 x에 대한 적분이다. 그냥 적분 변수만을 알려줬거든. 물론 이 정적분에서도 이 dx가 적분 변수를 알려주는 건 맞아. x에 대한 적분이다를 알려주는 거는 맞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 소개해드렸죠. 이런 말 소개해드렸죠. 맞아요. 이게 뭐였냐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지점에서의 이 길이를 엄청 줄였을 때, 그지? 그걸 뭐라고 하지? dx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dy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맞죠? 그래서 얘도 무한소고 얘도 무한소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한소분의 무한소.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dx라고 하는 거는 이 dx가 여기 있는 dx랑 같은 dx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x 증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됐지? 그럼 봐봐. 이제는 얘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이 dx가 이 적분 기호에 같이 붙어있는 이런 세트가 아닌 거고 이런 세트가 아니고 얘랑 같이 엮여있는 세트인 거예요. 이 둘이가. 알겠습니까? 다시. 그 전에는 이 dx가 얘랑 같이 세트였잖아, 얘들아. 이렇게. 이 적분 기호랑. 그리고 얘가 x에 대한 적분을 해라 라고 적분 변수를 지정해 줬다면은 지금은 맞아. x에 대한 적분을 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거 말고 세트 자체가 얘랑 맞는 게 아니고 얘랑 같이 묶이게끔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 fx는 결국 뭐냐? 함수값이지. fx는 함수값이잖아. x를 넣었을 때 함수값 fx. 됐지? 이 dx는 뭐라고? x 증가량. 아주 조그마한 x 증가량.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뭔가 의미가 생긴다는 거 알겠어? x 증가량분의 fx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분의 요거를 곱한 거야. 그럼 뭐가 될까? 아주 조그만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지. 자, 봐봐.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dx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x 증가량. 알겠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했다고? fx를 이렇게 곱했다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요런 직사각형 넓이 비스무리하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해돼요? 대신에 지금은 이 간격이 크지만 실제로는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거의 선에 가깝지. 거의 선에 가까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고 완전히 선은 아니야. 이해되냐? 됐지? 그럼 봐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인테그랄이 합의 기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가. 시그마는 합의 기호긴 해요. 근데 1에서부터 3까지라고 쓰면 뭐가 됩니까?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더하는 거잖아. 이산적으로 더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인테그랄을 1에서부터 3까지 하라는 말은 1에서부터 3까지를 연속적으로 주르륵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x가 1에서부터 3까지 변해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더해간다는 뜻이에요. 결론. 이런 넓이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잖아. 여기까지 넓이를 이렇게 쭈르륵 다 더한 거라고. 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 여기에 넓이가 나오겠죠. 이해돼? 다시.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x를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연속적으로 더해라 이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x가 a일 때는 이렇게 생긴 뭐 아주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아주 작은 이런 넓이가 있겠죠. 이해돼?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이런 자그마한 넓이들이 있겠지. 근데 그 넓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게 아니고 쭈르륵 연속적으로 계속 다 더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 전체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돼? 됐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넓이긴 넓이인데 넓이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넓이 요소도 당연히 무한소예요, 여러분. 무한소를 무한대로 더하면 어떤 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 만약에 n분의 1을 한 100개 정도만 더하면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무한소 맞죠, 여러분? 근데 완전 0은 아니잖아. 맞지? 이런 걸 100개쯤 더하면 뭐가 돼? 그냥 0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를 한 2n개를 더했어. 어? 무한소를 몇 개 더한 거야? 2n개.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소를 무한대만큼 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떠한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됐지? 이 하나하나는 거의 0에 수렴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작은 값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무한히 많이 더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수 전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들을 무한히 많이 더해서 어떤 넓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그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돼요 일단? 네. 자,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수에서 뭔가를 적분하게 되면 넓이 비슷한 개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일단 넓이면 넓이지 넓이 비슷한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만약에 0보다 크다 할까? 뭐 같아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자, 이 경우랑 이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고. 자, 이 경우는 지금 했던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했다라고 치고 얘의 실제 넓이를 s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s를 나오는 게 정상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넓이 자체가 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지 지금 이 얘는 알겠어? 근데 만약에 얘를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약에 a서부터 b까지를 정적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 이거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s라고 했다고 치면 실제 넓이는 s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s가 나올 거야. 왜냐면 봐봐. 이게 함수 자체가 지금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잖아. dx는 원래 양수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dx는 x 증가량이니까 요 조만 값이니까 어찌됐건 플러스야 무조건.
근데 이 fx는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곱해버리면 사실상 요거랑 요 길이랑 요 함수 값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이 계산은 s가 아니고 마이너스 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넓이의 보가 바뀌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x축 위에 있는 것을 적분하면 넓이가 맞아. 정적분이 곧 넓이에요. 정적분이 넓이가 곧 맞고, 만약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적분하게 되면 정적분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아시겠죠?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돼요. 됐니?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여기가 1, 2, 3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제 넓이만 한번 써볼게. 넓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다고 칠래? 알겠지? 자, 얘들아,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좀 적분했으니까 2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맞지? 자,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의 fx dx를 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3 나오셔야 되는 거 알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쭈루룩 다 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은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합쳐져서 얼마가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시죠?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게 맞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그러면 정적분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잖아.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알고 있잖아. 그래, 그 표현은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럼 그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알겠지?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정적분의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좀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왜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달아주는 게 보통 교과서상의 순서긴 해.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자꾸 나도 선생님도 계속 몇십 년 해봤을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왔더니 아이들이 그 계산하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 이 계산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중요한지를 못 느끼더라고. 왜냐면 너무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작 중요하게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내신에서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 그 주제가 다소 소홀해지는 거야,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그 계산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 혹은 근본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미분, 적분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유사성이 느껴졌고, 알겠지? 미분 다음에 또 적분을 배우고 부정적분을 또 징검다리로 놨기 때문에 은연중에 미분이랑 적분이랑 뭔가 연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원래 애시당초에는 이거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개념이었어.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훨씬 더 뿌리가 깊었던 거는 적분이야. 적분이 훨씬 더 뿌리가 깊고 훨씬 더 옛날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적분을 가지고, 적분은 적분대로, 미분은 미분대로, 미분은 한참 후에 생겼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다른 노선으로 갔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만난 거야.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봤더니 이 말이 곧 이거랑 연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기까지가 한 몇천 년이 걸린 거지,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학 역사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미적분에 관련된 문제는 이 주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거부터 한번 인식을 해보자. A에서부터 X까지 FTDT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A에서부터 X까지 FTDT래요.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쟤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수에 대한 함수이거든요. 누구에 대한 함수로 보는 게 맞을까요? 후보는 둘 중에 하나지. t냐 x냐지. 저 a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함수는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선생님이 그냥 바로 말을 해줘도 되지만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그게 여유가 없으니까 말을 해보는 거야. 누구에 대한 함수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x에 대한 함수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ft라는 함수식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있었다고 쳐. 알겠지? 근데 그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산정했다 지금? A에서부터 X까지로 산정을 한 거야. 근데 A는 고정이 돼 있어. 여기가 A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X에 여기가 1이라고 치면 X에 1 넣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지. X에 1.5를 넣으면 여기가 되겠지. 2를 넣으면 여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X값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거의 정적분 값이 계속 달라진다는 거 느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값을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야? X지.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를 뭐로 보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관점은 X에 대한 함수라고 먼저 볼 수 있으시고 그거를 동의하셔야 돼.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 여기를 그냥 내가 X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한 이 값을 선생님이 XX라고 두면 알겠어? 결국 이 SX가 저놈의 함수가 되는 거야. 이 함수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이 함수는 이제 S가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자, 요 함수는 SX입니다. 넓이 때문에 S를 썼어 그냥. 됐니? 그럼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얘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했으니 x로 한번 미분해 볼까 해요. 아시겠어요? 다시 저 함수를 x에 대한 함수니까 x로 미분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려고. 됐어? 자, 그럼 해보자. 여러분 dxd 인테그랄 a에서부터 x의 ftdt인데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이걸 sx라고 하기로 했고 결국 얘는 뭘 의미하냐면요. 얘를 의미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 자체가 이거니까 걔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근한 표현으로 쓰자면 저거라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를 내가 구하고 싶다라는 것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동의하시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인정? 괜찮지? 그럼 봐봐. 여기를 한번 볼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이 SX는 아까 말했던 여기서부터 X까지의 넓이인 거고 얘는 누구냐면 X 자리에 X 플러스 H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인 거야. 그러면 이 두 놈의 차는 뭐가 돼? 여기가 되는 거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됐어요? 네. 자, 그거를 누구로 나눠? 지금 H로 나눌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X에서부터 X 플러스 H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최소죠, 여러분. 맞지? 그리고 여기가 최대죠, 여러분. 이해돼? 알겠지? 그래서 요 값을 제가 스몰 m이라고 두고 요 값을 제가 라지 m이라고 둘게요. 이해돼? 됐지? 그럼 봐봐. 여기 있지? 여기 형광색 내가 지금 칠해놓은 부분이 지금 여기다 빗금 쳐놓은 부분. 이것의 넓이가 요 넓이보다는 작고, 이 넓이보다는 크고, 이 넓이보다는 작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 맞지? 자, 물론 같을 수도 있어. 알겠지? 함수식에 따라서 뭐 같을 수도 있겠지. 됐지? 근데 그거는 됐고, 아무튼 여기에 최소 여기가 최대가 있다라고 봤을 때 최소보다는 크고 최대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등호까지 써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가 말이야, 이 넓이가 스몰 m h보다는 크고, 괜찮아? 라지 m h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넓이랑 똑같은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넓이가 똑같은, 알겠지?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는 똑같은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면 같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지는 몰라. 얼마를 잡아야 될지는 몰라. 이해되겠어? 여러분, 그리고 이 지점 있잖아. 그럼 이거를 지금 함수값으로 잡은 거니까 이 지점을 C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C라고. 알겠어? 됐어? 그럼 내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H 곱하기 FC가 되는 거다. 지금 요 넓이가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는 FC 곱하기 H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C라는 값은 필연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인정? 오케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무슨 정리를 쓴 거야? 사이값의 정리 쓰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최소랑 최대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할 때 그거를 만족하는 C는 이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게 벌써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폐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생기려면 함수가 연속이어야 돼요, 일단. 아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사이값의 정리를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올 때 연속이라는 전제를 두 번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할 때는 이 fx라는 함수가 철저하게 일단은 연속 함수여야 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연속 함수여야 최대 최소 정리도 쓸 수 있고 폐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값의 정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속 함수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이런 논리들을 펼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 H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약분을 했다고 쳐요, 여러분. 왜 H를 나눴어? 지금 봐봐, 얘를 누구로 나눠야 돼? H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이 이렇게 H로 나눈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 값이랑 똑같았고 이거를 H로 나눴으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FC랑 똑같아지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H로 나눈 것까지 합쳤을 때 이게 FC가 되는 거고 이 FC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H분의 S
x 플러스 h 마이너스 xx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지금 스몰 m보다는 크거나 같고 라지 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근데 아직 남았지. 이걸 뭐 해야 돼 이제? 극한을 붙여줘야 이거의 미분을 지금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리미트를 붙일게.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를 붙인다. 이해되세요?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뭐가 생기죠? 부등식에서 등호가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이미 등호가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C가 원래 어디서부터 어디였다고? C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X랑 X 플러스 H 사이에 일단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 C라는 값이 그래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극한을 붙이면 여기에도 등호가 같이 첨가돼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이 등호가 첨가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어차피 얘는 h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맞지? 그리고 얘도 h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냅둘게.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s 프라임 x가 되겠지. 됐지? 그리고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리미트 h를 0으로 이렇게 보낸 거야. 똑같이. 맞죠? 근데 그 c는 h가 0으로 보내면 요게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x가 되는 것이죠. h를 0으로 보내니까 x에서 x 플러스 h인데 h가 0으로 갔으니까 얘도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c라고 하는 값은 결론적으로 누구랑 똑같은 거야? x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돼? 그래서 이 c를 누구로 바꿀 수 있다? fx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는 거야 지금. 이해돼? 자 봐. 이 장황한 설명 끝에 결국 뭐가 나왔냐면 얘를 했더니 그게 fx랑 똑같다고. 알겠어요? 얘를 xx라고 두고 걔를 미분했더니 그 미분의 과정을 이렇게 걸쳐서 얘를 미분했더니 그게 fx가 되셨다고. 괜찮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1번이야. 됐어? 그럼 봐봐. 이제 다 한 거야. 여기까지만 지나오면 거의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이거 지울게요. 아시겠? 다시 보려면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얘를 하면 누가 된다고? 얘가 된다까지 얘기가 지금 된 거죠. 아시겠어? 그럼 잘 봐.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의미를 생각해 봐봐. 자, 결국 이거야.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이 함수가 나왔다. 는 말은 이 네모는 이것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이해하세요? 다시. 네모를 미분했더니 fx가 되었다. 오케이? 그럼 네모는 뭐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괜찮아? 됐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네모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t dt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니까 편의상 제가 그냥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쓸게요. 괜찮니? 됐지? 그럼 봐봐. 이 식이 나왔어. 그럼 이 식은 양쪽이 똑같다는 항등식인 거야. 응? 방정식이 아니야. 같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습니다. 라고 한 항등식이라고요. 됐어요? 그럼 항등식이면 뭘 할 수 있냐면 수치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맞지? 항등식은 수치 대비 가능하잖아. 우리가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x에다가 아래 끝과 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정적분은 0이 되겠죠. 넓이가 안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래서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a를 대입한다. 대입하면 저 좌변은 뭐가 된다고? 0이 될 거란 얘기야. 알겠지? 0이 될 것이고 얘가 라지 fa 플러스 c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를 이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이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이것을 부정적분해서 윗끝을 대입하고 아랫끝을 대입한 걸 뺍시다. 라고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이 정적분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얘의 부정적분이 지금 라지 F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부정적분 하셔서 윗끝을 대입하고 아랫끝을 대입해서 빼자고. 그러면 그 계산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이 과정 중에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부정적분이라는 게 하나 도입된 거야. 그 논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 하나 필요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이랐던 게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미분의 역연산이잖아. 근데 최초 시작은 뭐였어? 결국에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행위였단 말이야. 그 넓이를 구하는 과정 중에 전혀 상관이 없는 미분의 역연산이 필요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가 우연히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걸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발견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뭐냐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x제곱 dx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넓이 영역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원을 제외하고 곡선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있어? 단 하나도 없었어. 그동안은 항상 직선인 넓이만 구했다고.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이 말은 얘가 지금 y는 x제곱인데 여기 1에서부터 3까지의 여기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동안은 그래 이거를 넓이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까지 배워왔던 것이고 그럼 저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문제였는데 알겠지? 그걸 계산할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 이 함수에 부정적분 중 하나를 갖다 쓰시고 그러면 C가 붙겠죠 여러분. 근데 어차피 3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뺄 거 아니야? 그러면 C는 어차피 같이 죽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C를 안 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얘를 이렇게 적분을 하시고 부정적분 하시고 윗끝 3 아래끝 1 이렇게 해서 대입하고 대입해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그럼 봐봐. 야 이거 어차피 이거 아니야 근데? 3분의 1에 3세제곱에서 빼기 3분의 1에 1세제곱이니까 어차피 3분의 1은 또 동일하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하실 때는 그냥 3분의 1 갖다 쓰시고 요것만 세제곱 요거 해갖고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27 마이너스 1이어서 3분의 26이 되는 거고 이게 이거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할 얘기를 많이 했고 일단 거기 기본 정리라고 한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공식도 한번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같은 것을 만약에 정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넓이가 안 생겨서요. 맞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요거 적분해서 A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빼면 0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 자, 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의 fx dx가 있는데 이 둘은 윗끝과 아래끝이 좀 뒤바뀐 상태죠. 보통은 여기다가 작은 거를 쓰고 여기다 큰 거를 쓰는 게 맞긴 맞는데 거꾸로 써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부호가 반대인 그런 관계에 있어. 일단 생각해보면 알 거야.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거고 이건 라지 FA에서 라지 FB를 뺀 거니까 뺀 방향이 반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윗끝과 아래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리를 위치 교환을 하고 싶으시면 교환을 하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있는 계산 공식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실 거야. 거기 보시면 두 함수 fx랑 gx가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런 말 나오죠. 그 말이 방금 말씀드렸던 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전제가 뭐였어? 그 함수가 연속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진짜로 리얼하게 말하면 불연속 함수도 적분을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건 적어도 고등교과 과정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학생한테 3 빼기 5를 하나? 3 빼기 5를 하냐고. 초등학생한테.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고 그게 없어? 그게 불가능한 거야? 아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나중에 가면 5만 적분이 다 나와요. 아시겠죠? 불연속 점이 몇 개 안 되는 거를 적분하는 건 기본이고 불연속 점이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것을 그런 이상한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도 생겨. 나중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거잖아. 고등교과과정상에 딱 맞춰서 생각해보면 뭐냐면 결국 이거야. 봐봐. 적분을 할 때는 무조건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속함수를 적분할 수가 있고 연속함수면 적분을 해야 돼. 자, 마치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런 말이 있다고 치면 우리한테 야 이거 너 미분 쪽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일 때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거를 다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1차원적인 거고 그래? 적분도 가능하겠네? 이 생각도 같이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얘들아 거기 1번 실수에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해되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니까 2번도 더하기 빼기 다 쪼개지는 거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3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테그랄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가 있고 플러스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B에서부터 C까지의 fx dx가 있으면 사실 얘는 좀 당연하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의 fx dx가 된대요. 좀 당연한 얘기긴 하겠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까지의 AK고 근데 이건 연속적이 아닌 거니까 여기다가 3을 쓸 수는 없고 4를 써서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쭉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냥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7까지의 AK라고 쓸 수 있듯이 이건 연속적이니까 이런 빈틈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가 B면 같이 B가 들어오면 A서부터 C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는 이런 게 있어. 마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썼고 여기다가 3을 썼는데 알겠어? 여기다가 내가 7을 썼다고 생각해봐. 1과 3을 벗어나는 숫자를 쓴 거야. 오케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이거 1에서부터 3까지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돼. 알겠어? 자 봐봐. 이거랑 이거는 같이 뭉개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라지 F7 마이너스 라지 F1이에요. 라지 F3 마이너스 라지 F7이에요. 라지 F7 없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돼? 누구만 남아? 라지 F3 빼기 라지 F1만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 숫자의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에 있어도 되고 바깥쪽에 있어도 되고 어디 있던 상관이 없어. 그냥 같으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으로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됐어? 자 4번 볼게. 자 4번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의 dx인데 자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얼마가 된다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여러분 세제곱 된대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지? 외우지 않다가 걸리면 혼난다. 이거 외우셔야 돼. 그냥 뭐냐면 이 상황이야. 여러분 이거 2차 함수 아니야 어차피? 여기 알파라고 치고 여기 베타라고 쳤을 때 결국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니까 여기 정적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 정적분 하면 뭐가 나오겠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였어. 됐지? 어차피 a는 양수고 베타가 알파보다 지금 크다라는 걸 가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뺀 거 양수의 세제곱이니까 양수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로 바꿔줬어. 괜찮아? 자 계산하는 과정은 별게 없어. 그냥 이거야. ax 제곱에 a는 맨 마지막에 그냥 곱해버리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고 플러스 알파 베타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적분해가지고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뺄 거란 말입니다. 됐어요? 거기다 맨 마지막에 a만 곱할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를 적분하면은 이제 3분의 1 x 세제곱이랑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야 되지. x 제곱이고 플러스 알파 베타의 x야.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 알겠어? 자 근데 봐봐. 이 계산 과정이 심플하긴 한데 그렇게 숫자가 깔끔하게 숫자를 되게 최소화해서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죠. 꽤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죠. 이 베타도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막 빼고 하려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적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량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여기는 3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에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고 뺄 거니까 베타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이야.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들어가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알파 베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 보이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끄집어내서 정리를 쭉 해서 나온 결과물이 요거예요 지금. 그냥 계산은 그냥 계산일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됐지?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